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지난 7월 야심차게 출발한 11대 후반기 충청북도 의회가 어제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원칙 아래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의회는 지난 100일 동안 3차례 회기에서 6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해를 넘겨 끌어온 농업인수당 조례 제정을 마무리했고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겼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10대 후반기 도의회와 비슷한 활발한 의정 활동입니다. 특히 현장 중심의 활동이 눈에 띄었습니다. 7차례 민생 현장을 찾아 민원을 해결하고 수해복구 활동과 신속한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도왔습니다. 박문희 의장은 역대 도의장 가운데 처음으로 산하 출연 기관들을 찾아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만 있어서 우리 도민의 애환을 다 담을 수는 없거든요. 언제든지 현장을 가야 답이 나옵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감히 협력한다는 원칙도 세웠습니다. 도와 정책협의회를 만들어 소통하면서 충북선 고속화, 방사강 가속기 국비 확보, 에어로케이에 조속한 항공 운항 증명 발급 등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제로는 의회 청사 건립과 인사권 독립, 환경위원회 신설을 꼽았습니다. 전직 대통령 관련 조례는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원만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각계의 다양한 비판을 발전의 채찍으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의회의 목적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를 위해 의원들의 활동을 낱낱이 알려 의정 활동의 이해를 높이고 도민들과의 신뢰를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때 아닌 전문의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들을 상담하고 관리하는 마음건강증진센터의 핵심 인력인 전문의가 공석인 상태인데요. 6번의 채용 공고에서 단 1명만 지원한 상태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시내에 있는 충청북도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입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속한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직원 상담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약물 치료 등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학령기가 끝나는 시기까지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의 핵심 인력인 정신건강 전문의사를 채용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전문의 1명이 퇴직한 뒤 4차례 채용 공고를 냈지만 아무도 응시하지 않았고 지난 8월 남은 1명마저 그만두면서 2달 가까이 공석 상태인 겁니다. 급기야 충북교육청이 시간 근무제 도입과 연봉 인상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6번째 공고 끝에 1명의 지원자가 나왔습니다. 긴급하고 위중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들께 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연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아주 중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 임상심리 전문가하고 전문 상담사들이 상담을. 충북교육청은 지원한 1명을 대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추가 공고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 현재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생만 500명이 넘는 만큼 정신건강 전문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스쿨존 교통사고로 73명의 어린이가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박재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충북 지역 스쿨존에서 모두 70건의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71명이 다쳤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CCTV 설치 확대와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의 단위 인구당 사고와 사망자 수가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재난경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충북은 인구 10만 명당 사고 건수가 727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161건 많았고 사망자 수도 8명가량 많은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도로교통사고가 8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화재와 등산, 자전거 순이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는 가족 동반 이주율이 전국 꼴찌에 그치는 등 기대와는 달리 절반의 성공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인데요.
최근 들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면서 충북 혁신도시에 대한 기대 또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에 들어설 국립소방병원 예정지입니다. 내년까지 설계를 끝내고 22년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4년 개원합니다. 소방 전문 치료시설을 비롯해 21개 진료 과목에 300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지난달 서울대학교 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은 의료시설과 장비,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와 병원 운영 분야의 전문 인력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의료 인프라 확충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노력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립소방병원을 어떤 식으로 우리 진천 음성에다가 구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입법을 통해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 공간도 음성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클러스터 용지를 전국에서 최초로 공동주택 용지로 풀었다는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시작이 된 거죠, 이제. 특히 교육 인프라 확충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본성고등학교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온 데다가 K스마트 교육 시범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언택트 환경에서의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아마 우리 그 진천 음성 혁신도시가 하나의 그 모델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K스마트 교육은 4차 산업혁명과 이른바 언택트 시대를 이끌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입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이른바 워라밸은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 확산하는 추세죠. CJB는 앞으로 한 달 동안 각종 근무 혁신으로 워라밸 문화를 만들어가는 도내 기업의 모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워라밸 보장으로 높아진 생산성과 노동 현장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선순환의 효과를 안정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청주에 있는 교통표지시설 반사필름 제조기업입니다. 최근 이곳으로 이직한 최재승 씨는 열심히 일한 만큼 주말이면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과 달리 주말 근무나 연장 근무가 없는 정시 출퇴근 문화가 자리 잡은 덕분입니다. 주말 특근이 잡히다 보면 제가 계획했던 일상이 많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조금 더 가족한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이 된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최근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돌아온 이보송 씨는 시차 출퇴근 덕분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회사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경력 단절 없이 저도 출산 전, 후 이런 어느 정도의 그 밸런스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고요. 근무 환경이 좋아지면서 장기 근속자 수도 많아졌습니다. 기술 유출 위험도가 낮아지고 충분한 휴식으로 업무 집중도가 높아져 기업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휴식을 많이 취하고 일할 때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결국은 회사의 성장, 매출로 이어진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삶을 보장하는 워라밸 문화는 기업을 더욱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이번 주 주간 단위 전국 아파트 가격이 0.038% 상승한 가운데 조정 지역인 청주는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청주 아파트 매매 가격은 흥덕구만 0.04% 상승했을 뿐 상당구와 서원구는 0%를 기록했고 청원구는 0.02% 하락했습니다. 청주 전세 가격은 2주 연속 0.24% 오르며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2021학년도 공립중등교사 417명을 선발합니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보다 130명 늘어난 규모로 과목별로는 보건 56명, 전문상담 38명, 영양 33명 등입니다. 원서는 19일부터 23일까지 도교육청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통해 접수받고 최종 합격자는 2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이번 달부터 민관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업무를 직접 시행합니다.
시는 가해자 조사 거부와 상담원 신변 위협, 친권 제한 등 민간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충북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업무를 이관받아 직접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문을 닫았던 옥천과 영동의 작은 영화관이 내년에 다시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옥천구는 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향수 시네마를 직영키로 하고 운영 인력을 충원한 뒤 내년 1월부터 정상화할 방침입니다. 영동구는 위탁사업자 공모에 3개 회사가 응모했다며 내년 1월 재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허가량보다 많은 음식 폐기물로 퇴비를 생산해 폐기물업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A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가 허가 용량의 30% 이상을 초과해 처리한 점은 인정되지만 영업 허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안은 아니며 보다 수위가 낮은 행정처분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청주는 11도, 충주 6도, 제천 11도, 옥천 1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와 충주 23도 등 20에서 23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까지 대체로 맑거나 가끔 구름 많겠고 한낮 기온은 17도에서 23도로 초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